아니, 여긴 뭐 경로당이야? 느른이 하나 잘못 들여놨더니 밥도 제대로 못 푸네. 당신 혹시 귀도 안 들리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거야? 이래서 늙은이들은 문제야. 감 떨어졌는데 자존심만 살아있고 혹시 밥 퍼주면서 정보 수집하러 온 거 아니지? 염탐질이라도 하려나? 한 그릇의 국물이 쏟아진 순간 그녀는 평생의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아침은 더 이상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빛이 너무 눈부셔 커튼을 더 꼭 닫아버리곤 했죠. 남편이 떠난 지 10년 아들 기태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정심 68살의 나이로 시골집에서 혼자 사는 일상이란 그저 그런 것이었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마다 오는 기태의 전화. 그날도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목소리에 무언가 달랐습니다. 긴장감 아니면 불안함 같은 것이 실려 있었어요. 먹었다. 너는? 어머니, 우리 부대에 문제가 있어요. 직접 봐주셔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거운 한숨. 50년 전 군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퇴역 후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가슴을 쳤죠. 어떤 문제인데? 전화로는 조리원 구인 공고가 있어요. 어머니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나는 동부 육군 제7사단 구내식당 조리원이 되었어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출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방장 김 씨는 첫날부터 시큰둥했고 다른 조리원들은 나를 늙은이라 부르며 어려운 일을 떠넘겼어요. 오늘부터 배식대 맡으세요. 국물 넘치지 않게 조심하고. 국자를 들고 서 있으니 30년 전 간호사로 주사기를 들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줄지어 들어오는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공포, 긴장감, 그리고 회피하는 듯한 시선. 마지막 배식을 기다리던 한 병사가 국을 받다 접시를 살짝 기울였고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이 새끼가 밥도 제대로 못 받아! 전투지원과장이라는 한성민 소령이 병사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국물을 닦으려 했죠. 그대로 무릎 꿇고 혀로 앓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병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한성민은 비웃으며 발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군에서 순직했을 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내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 목격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기태에게 전화해볼까 망설이다 그만두었죠. 사단장인 아들이 어머니를 조리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곤란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병사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간호장교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병사들의 상처가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그저 치료만 했죠. 묻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도 가해자가 되는 일이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조리한 명령에 저항하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당시 나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혔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 식당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씁쓸한 냄새가 배인 옷을 입고 국자를 들고 서 있자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저 잠깐 보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고 서둘러 국물을 퍼주는데 갑자기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배식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한성민 소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어요.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병사들과 조리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여긴 경로당 아니라고. 늙은이 하나 들어왔더니 밥 퍼주는 것도 못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성민 소령은 내 앞치마를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손으로 꼭 쥐며 참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한성민 소령은 콧방귀를 뀌더니 지나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때 배식을 기다리던 한 여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혜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하사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저항심.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침묵은 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일과가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정혜진 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어요. 오늘 퇴근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부대 정문 밖 작은 카페에서 정혜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어요. 손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내게 건넸죠. 이 안에 소령이 절 협박한 녹취가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장교 시절 상처 입은 군인들의 손을 잡아주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귀가 후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오디오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가슴을 두드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혜진, 이거 봐.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성민 소령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배경에서는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냥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정혜진의 떨리는 목소리. 부당? 너 지금 내가 부당하다고 말한 거야? 넌 여기서 살아남고 싶어? 그럼 입 다물어! 알겠어? 내가 쓴 보고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알지? 욕설과 위협이 이어졌어요. 녹음은 7분 정도 계속되었고 마지막엔 정혜진의 흐느끼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어져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작은 노트를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시간, 장소,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녹음 준비를 해두었고요. 식당에서 일하며 모든 감각을 열어두었죠. 점심 배식 시간, 한 병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창백한 얼굴의 마른 병사였어요. 이주호 일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정혜진 하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조리대 아래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말해봐요, 이주호 일병. 이주호는 식당 CCTV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성민의 편이고 누가 두려워하는지도요. 이주호 덕분에 나는 식당 내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자살 시도, 폭행, 모욕. 모두 조용히 덮여온 이야기들이었죠. 더 많은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성민 소령이 들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옥자?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김옥자입니다.
한성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난 노인네 염탐질 안 좋아해. 그의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내 손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 평생 설거지만 한 손 같진 않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당신 그냥 조리원 아니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피하려는데 주방장이 소령을 부르러 왔습니다. 한성민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아들 기태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이 부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3명의 병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한성민 소령 밑에 있던 병사들이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요.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기태는 사단장이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내가 찾아줄게. 다음 날 식당에서 일하는 내내 한성민 소령의 의심스러운 눈길이 느껴졌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내 근처를 맴돌며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배식대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는데 등 뒤로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김옥자 씨, 오늘 저녁에 잠깐 사무실로 들러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증거가 충분할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오후 배식 시간, 이주호 일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어요. 배식을 받으며 작은 쪽지를 건넸죠.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쪽지를 펼쳤어요. 오늘 밤 9시 부대 뒤 담벼락 근처에서 만나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퇴근 시간 한성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어둑했습니다. 한성민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만으로도 그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옥자 씨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꾹 쥐고 있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우리 부대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덕분에요. 한성민은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옥자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신원 정보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실제로는 오정심 씨죠? 한기태 사단장의 어머니.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일부로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한성민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사단장이 어머니를 스파이로 심었다? 꽤 재미있는 스캔들이 되겠네요. 그는 내 앞으로 사직서를 밀어 넣었어요. 서명하고 조용히 떠나세요.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천천히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한성민 소령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는 사직서를 접어 서류 파일에 넣었어요. 나는 일어서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병사들을 괴롭히시는 건가요? 한성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괴롭힘이라고요?
내가 하는 건 훈련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인이 필요해요. 약한 녀석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녹음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한성민의 자백과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밤 9시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주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5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아니, 오정심님, 이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두 용기를 냈어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5장에 자필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민 소령의 폭행, 협박, 성희롱에 관한 생생한 증언들이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아침 일찍 식당에 도착했을 때 주방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어요. 오늘부로 그만두신다면서요? 한성민 소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조리원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정해진 하사가 배식을 받으러 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국을 담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 내 숙소로 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식을 계속하는데 한성민 소령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사들 사이를 거닐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늙은이가 우리 군부대 훑고 다녔다더라. 다음부턴 더 젊은 사람 뽑지 말라고 해야겠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국자를 놓지 않았어요. 한성민은 내 앞에 서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나도 밥 한 그릇 먹어볼까? 그는 트레이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성민이 일부러 팔을 부딪혔고 뜨거운 국물이 내 앞치마와 옷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주변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상이 느껴졌지만 꾹 참았어요. 한성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죠. 퇴근 시간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주호 일병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뜨거운 국물. 괜찮아요. 이보다 더 뜨거운 것도 견뎌본 사람이니까. 이주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네요. 소령님이 모든 병사들에게 당신과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더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비밀리에 진술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주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를 보니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 희생된 남편. 저녁 정해진 하사의 숙소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국물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4명의 여군들이 더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성민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한 여군이 말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녹음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여군이 녹음을 마치고 나자 정혜진이 내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실 수 있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 기태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부대 창설 25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숙소를 나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태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기태야,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날 행사장에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기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난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단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거야. 원룸으로 돌아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17개, 자필 진술서 11개, 몰래 찍은 폭행 장면 사진 5장. 이것들로 충분할까요? 한성민은 분명 변명할 것이고 윗선에서는 덮으려 할 테죠. 그 순간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웠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이 시간에 누구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 아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봉투를 열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세요. 이것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문 앞에 쓰레기와 오물이 뿌려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꺼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꺼지세요. 여기 당신 자리 아님.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다시 침묵해야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묵은 죄다, 정심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물을 치우고 물로 벽을 씻었어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기태에게 전화했죠. 기태야, 나 오늘 잠시 호텔로 옮길게.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위협을 받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계획은 계속되니까 걱정 말고. 작은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주호였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찾아뵙고 싶은데. 만남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이주호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8명의 병사들이 더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우리 모두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이주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열어보니 9건의 추가 증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필로 쓴 것이었어요. 그중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작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한성민 소령 때문에.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전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밤 화장실에서 폭행당했습니다.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두 한성민에게 받은 상처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도망 안 칠래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함께 이 침묵을 깨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 3개의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기태에게, 하나는 정혜진에게, 마지막 하나는 기념식 날 직접 가져갈 것이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두려움과 침묵 속에 살아온 걸까요? 아이패드를 꺼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기념식 전날 기태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정말 내일 하실 건가요? 창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도 알잖니.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기태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성민의 행동을. 하지만 제가 사단장이라 더 조심스러웠고 증거가 없었죠.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기태야,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단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건가요? 항상 궁금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부조리한 명령에 반대했어. 그 당시 몇몇 장교들이 병사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있었지. 내 아버지가 그걸 고발하려 했고, 그래서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단다.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랜 의문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일에 나서신 거군요. 그렇단다. 나는 당시에 침묵했어.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이번엔 달라져야 해.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행사에서 제가 어머니를 도울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옷장에서 단정한 정장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호텔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진이었어요. 할머니, 병사들이 모두 준비됐어요. 우리도 행사장에 갑니다. 조심해요, 정혜진. 한성민이 알아차리면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각오했으니까요. 부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오정심 씨, 기태 사단장의 어머니시죠? 행사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장교들, 부사관들, 병사들, 그리고 국방부 인사들까지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20분 후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 부대 역사와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태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 창설 25주년을 맞아 기태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한성민을 찾았어요. 그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태가 내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단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기태가 다가와 사회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께서 잠시 말씀하실 겁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오정심입니다. 사단장 한기태의 어머니이자 이곳 조리원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성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 2달간 저는 이 부대의 식당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가치, 인권과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USB를 꺼내 들었어요. 기태가 다가와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병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함께 기태는 USB를 사회자에게 건넸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사회자는 기태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 새끼가 밥도 제대로 못 받아. 한성민의 고함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병사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있었어요. 객석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릎 꿇고 혀로 핥자. 한성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2명의 헌병이 그의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 정해진 하사의 증언이 재생됐어요. 한성민 소령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성적인 농담을 했고 승진을 미끼로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어서 병사들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자살 시도, 구타, 모욕.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국을 퍼주다 한성민이 일부러 팔을 부딪혀 국물을 쏟게 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의 비웃는 얼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영상이 끝나고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일부 고위 장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병사들 중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기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관중석에서 정해진 하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주호 일병, 그리고 용기를 낸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을 똑바로 보고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려는데 기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성민 소령은 지금 이 순간부로 전 직무 해제. 헌병 때 인계 조치한다. 2명의 헌병이 한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은 묵묵히 헌병들과 함께 연병장을 빠져나갔어요. 행사는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는 국방부 차관도 있었습니다. 오정심 씨, 오늘 보여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3주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성민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모든 직위에서 파면됐습니다. 더불어 군은 열린 소통센터와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정해진 하사는 진급했고 이주호는 군사학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방부에서는 나에게 자문위원직을 제안했어요. 군 내 인권 문제를 살피는 역할이었습니다. 작은 시골집으로 돌아온 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주방 선반 위에는 군 식당에서 가져온 작은 국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부탁으로 잠깐 보고 떠나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밥이나 퍼주는 늙은이로 여겨졌던 나였죠. 하지만 세상은 때로 작은 행동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침묵을 깼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정의를 위해. 기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들과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밥이나 퍼주는 일인 줄 알았지. 그런데 때로는 국물 한 그릇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더라.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한 후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바라본 저녁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국자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국물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담아내기도 하는구나.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침묵과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용기의 바람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